안녕하세요. 버니TV 운영자 NCS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 내 15번째 수당 지급 및 수당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표준 해석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다른 쪽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지급 및 수당의 충복 지급 방지를 위해서 항상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관련 법률 검토라든지 뭐 다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자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같은 동일한 공공기관에 써보면 이런 부정적인 어떤 수당 지급이라든지 부정적인 어떤 이런 방지를 위해서 이런 관련 근거법을 많이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서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인 공무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예, 이랬을 때 감이 어느 정도 와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7, 80% 정도 이거는 될 것 같다. 결론부터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계속 트레이닝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요 표준 해석례를 보면 이제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관련 근거법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 업무가 만약에 수당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업무가 나한테 주어졌다라고 보면 표준 해석례를 찾아보고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1호부터 9호까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다. 앞에 이제 약간 그 해당되는 사항들이 생략이 되어 있죠.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어떤 정보 주체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경우가 없다라고 판단한 경우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호부터 9호까지는 공공기관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지금 1호부터 9호인데 여기 5호부터 9호까지는 공공기관에만 해당이 되고 1호부터 4호까지는 이제 민간과 공공 같이 이렇게 되고 5호부터 9호는 공공기관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8조의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서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5항에 따라 가족수당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자 11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위임하고 있다. 규정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규정해 놓고 이런 것들이 규정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지침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침으로. 요건 나중에 제가 요 관련돼 있는 법률 체계는 한번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지 않고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에 오프라인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법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뭐 훈령, 그 다음에 행정 지침, 규정, 뭐 고시, 그리고 자치법규에서 기관장이 하는 거와 조례, 뭐 이런 거, 의회가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이게 우리가 보통 법률에서 그 하위 법률로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임. 법률에다 다 이렇게 명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에는 기본적인 사항들만 어느 정도 언급을 해놓고 이걸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고, 그래서 법률에 있었을 때는 뭐 국회의원의 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회 과반수 뭐 3분의 2의 찬성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한번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놓고요. 또 이런 시행령이나 이런 또 규정 지침에다가 이런 식으로 위임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다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일이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해당 업무나 지식이 많은 쪽, 또 이런 것을 관련 부처에서 표준 해석내로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배포하고 있는 것이니까 실무 담당자분들께서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 번 더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되겠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전에 한 두 번째 사례에서 했을 때 보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오류나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관련 근거 규정이 약간 좀 실수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뭐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한 번 더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공무원 보수 등의 지침에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정부정부법,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라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업무 지침에 따라서 부양 가족 신고에 기재된 배우자의 직장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에 여기에서는 또 앞에 전제 조건이 있네요. 부양가족 신고서에 그 배우자의 직장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이럴 때는 왜냐면 명확하면, 직장 정보가 명확하면 어떻게 돼요? 뭐 소득세 원천 징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바로 그 사람에 따른 뭐 가족의 뭐 어떤 급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이 다 나오죠. 원천 징수하면. 그래서 행정정보 이용 공동을 통해서 배우자의 직장 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최초로 요거 이용할 때는 다 이 동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정보 공동이용 요거 행정24시라든지 이런데 한번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다 요거 공동이용하겠다고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의 받는 거에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보수 지급 이전에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준 해석내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수당에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에 대해서 주민등록표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전자정보법 제36조 37조에 따라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2호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무원들의 수당 및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중간에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 아마 어떤 그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경우와 지급하지 않아야 될 경우 어떤 기준점이 있을 텐데, 그럴 때에 주기적으로 이 행정 공동망을 이용해서, 행정 정보 이용 공동망을 이용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표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